안녕하세요. BTN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게 화내고 짜증내는 거랍니다. 이번 4차 원래 강연에는 어떻게 화와 짜증을 조절할 것인가 이 강의를 합니다. 분노 조절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방식이라든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명상에서는 호흡을 통한 감정 조절, 체계적인 이완 명상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화나고 상대방에 대한 짜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자비 명상이 분노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동진 스님이 분노의 정의를 해주셨어요. 분노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 여러분들이 분노 강의를 들었으니까 누구에게 분노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분노의 정확한 정의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노를 내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무언가를 끝없이 갈망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떠죠? 만약에 인경 스님 같은 경우는 오늘 선텐이 150개니까 150명 왔으니까 다 쓰셔야 되는데, 아니 왜 다 안 쓰시고 3분의 1밖에 안 쓰셨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안 좋고 언짢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게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게 있고, 이게 첫 번째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거죠. 오케이? 예, 원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분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해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언짢았다라고 한다고 하고 왜 선텐을 다 쓰지 않았지라고 하면 그 방해하는 것에 대한 인지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인식이 안 되면 분노를 내지 않죠. 내가 승진을 원해요. 근데 승진은 경쟁자가 많잖아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에 대해서 방해를 했대요. 내 승진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평가를 안 좋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내 부정적 평가를 그 사람이 열심히 홍보를 했다. 그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면 저는 어떠죠? 예,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방해했다고, 저해했다고, 못하게 나를 미워했다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내가 원하는 게 방해했다라고 그 바깥 대상이나 그 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되고 판단이 일어나죠. 그러면 판단이나 인식이 있으면 세 번째 화가 나는 거죠. 화를 내요. 세 번째. 그러니까 1단계는 원하는 게 있고 2단계는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었다. 예를 들면 나는 저녁에 늦게 오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빨리 오라고, 10시까지는 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뭐 12시까지, 1시까지 놀다가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방해한 거예요? 엄마가 방해했다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생각을 안 하면 어떠죠?
아, 나는 생각이 없어 별로. 그러면 화도 안 내요. 아니, 화 내야 되는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데 엄마가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나는 어떠죠?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엄마는 나의 뭐예요? 걸림돌이 되니까 이 엄마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게 내가 있다는 거고 분노의 밑바닥에는 두 번째는 그가 나를 어떻게 했다? 방해하고 있다. 이 인식이 될 때 세 번째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처음부터 분노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언짢죠.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어때요? 짜증이 나죠. 아, 노트에다 한번 적어봐요. 처음에는 뭐 한다고요? 언짢아, 불쾌하죠.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같은 사안으로 계속 반복적이 되면은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은 언짢아 해요? 짜증을 더 많이 내요? 짜증을 더 많이 내요? 오케이. 근데 짜증도 짜증 나름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반복되면 짜증이 반복되면 화나고 성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당신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달을 정확하게 하든 정확하게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화를 표현을 해요. 그게 전달이죠. 그래서 부부 치료나 부부 상담에서는 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난대. 그래서 부부 치료나 부부 상담하는 전문 심리학자들이 왜 이혼도 하고 싸우냐 하면은 이 의사소통이 어때요? 안 된 게 80%래요. 이혼 부부나 이 사람들이 성격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가 안 됐기 때문이다? 소통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근데 소통의 첫 번째 길은 짜증 내는 거고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화를 내야 할 때, 짜증을 내야 할 때 짜증을 내는 게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대. 그래서 부부나 친한 사이에서는 짜증을 어때요? 화를 낼 때 내는 게 건강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짜증과 화를 내야 할 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억압이 되고 내가 상대방한테 뭘 힘들어하는 줄을 상대가 모르기 때문에 상대는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 치료나 가족 상담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을 할 때 그 뭐 성인 군자처럼 가족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뭘 해라? 표현을 해라. 그러면 누가 알아듣는다? 그 가족이 알아듣는다. 그런데 어떤 가족들은 조용하게 이야기해도 어때요? 금방 알아듣는 가족이 있고 또 어떤 가족은 짜증을 낼 때 알아듣는 가족이 있고 어떤 가족은 분노를 표출할 때 성내고 화낼 때 알아듣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뒤 섞여 있죠. 어떤 것은 짜증내서 알아듣고 어떨 때는 화내야 알아듣고 근데 어떤 경우는 분노를 힘껏 표출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반복해도 그거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왔거든. 그런데도 여전히 못 알아들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고개를 돌리죠. 진짜 위기가 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말을 안 쳐. 뭐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죠. 그러면서 좌절을 느끼고 저 사람은 뭐다? 말해도 안 된다. 저 사람은 뭐 한 사람이다?
돌덩이 같은 사람. 아유, 잘 표현하셨어요. 돌덩이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철벽이다. 그러면서 좌절을 하면서 더 이상 의사소통하고 함께 나누려는 노력을 안 쳐. 그러면은 같이 대화도 않고 밥 먹을 때도 대화도 없고 함께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야식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요? 외식. 아이고 죄송해요. 예, 외식. 그건 몰랐네요. 외식도 안 가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돌덩이니까. 근데 직장 내에서도 어때요? 저 사람은 돌덩이야, 소용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분노가 되는데, 따라서 분노 부분은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표현을 해야 된다. 근데 분노가 넘어서면 어떻게 해요? 나의 분노를 표출했어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침묵을 했고 말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계속해서 나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구박을 계속한다면, 이런 일들이 10년간 계속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이런 상태, 심리적 이런 감정을 뭐라고 하죠? 증오. 그래서 이 증오가 되면, 증오는 뭐예요? 누군가를 상해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상대를 신체적으로 이렇게 가해하고 싶은 폭력의 충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노를 넘어서 증오가 되면 상대를 죽이고 싶고 폭력을 하게 돼. 우리가 모기를 죽일 때 어때요? 모기를 죽이고 싶을 때. 여름에 모기 안 죽여봤나요? 모기를 죽일 때 어때요? 증오가 일어나죠. 너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널 죽일 거야. 이런 강한 증오가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손이 어떻게 가요? 탁 때리죠.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해야겠다? 죽이겠다. 상해를 입히겠다. 이거 증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겠다는 것은 모기를 죽이는 순간에 우리는 매번 경험해. 이제 조만간에 경험할 거예요. 왜요?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모기의 시즌이 오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심리적으로는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요? 순간적으로 살이를 느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분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어쩔 때는 적절하게 표현하는 건데, 이 증오의 단계, 분노를 넘어서 증오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어때요? 위협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이런 위협적인 것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은 극도의 증오가 폭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살이이고 증오의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도대체 인간이란 착한가? 어떤 사람은 착하다고 해.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쓴 저술이 파괴란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강한 증오심이 있어서 그 파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파괴는 동물들은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증오의 마음은 인간이 갖는 거고, 동물들은 이 증오의 마음이 이제 없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자기 배가 부르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데, 인간은 증오의 마음 때문에 이 전쟁과 같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있다는 거고,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그 인간다움이고 인간이 성장했다는 징후가 이 분노를 얼만큼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분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성난까지는 좀 봐줍시다. 그런데 분노는 이제 공부를 하고 인간의 성장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됐다는 것은 심각한 어떤 문제다? 이 성장에 심각한 인격의 결손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앞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동차가 있는데 자기를 추월했다고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10분간 뒤쫓아가서 박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상대가 심한 손상을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에 일으키게 되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 또 방법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을 하고 이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고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명상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제시할 게 첫 번째가 이완 명상이에요. 명상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분노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완 명상. 이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하면 어때요?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어때요? 뜨겁고 눈이 어때요? 막 빨개지고 눈썹이 막 치켜 올라가고 온몸이 투사가 되죠.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이 돼요. 그래서 이 긴장을 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의 긴장 상태를 이완함으로써 분노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첫 번째 전략은 이완 명상. 따라해 볼래요? 이완 명상. 두 번째 전략이 뭘까요? 아까 동진 스님이 1교시에서 이야기했던 호흡 명상. 예. 분노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온몸이 열이 나요. 근데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호흡 명상을 하면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면 온몸이 차분해지면서 목소리도 가라앉으면서 혈압이 내려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하고 안전해져요. 그러면서 사태가 안정이 되고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호흡 명상이 분노 조절의 두 번째 키워드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세 번째는 분노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상.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비 명상. 따라해봐요. 자비 명상.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조건이 뭐죠? 그렇죠. 공부 잘하셨어요. 예.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해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미워해요. 여러분들 뒷담화 하신 적 있어요? 저도 이따금 하거든요.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하죠? 네. 어떤 사람은 매일 한대요. 뒷담화를, 헌담을. 근데 헌담할 때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죠? 남을 단점과 악의를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죠.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서 어때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상상을 하죠. 혼잣말을 하죠. 감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 녀석 이러니까 저러니까 아주 나빠.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그렇게 헌담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떤가요? 머리도 아프고 또 어때요?
내 마음을 내가 도끼로 찍는 것처럼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이런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게 자비명상이에요. 나를 방해했어. 그러니까 너가 나를 방해했어? 좋아. 그럼 나 10배로 보복할 거야. 그렇게 해서 헌담을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행복하기를. 그 애가 편안해지기를. 그가 안락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누가 그 혜택을 입죠? 내가 헌담했던 나의 그 불편함과 역겨움과 그 고통스러움이 그가 행복하기를? 따라해 볼래요?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편안해지기를? 그가 안락하기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이 자비명상이 분노 조절의 세 번째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해주는 요인이에요.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서. 최근에 화가 났던 장면, 짜증이 났던 장면 떠올려 봐요. 누구랑 함께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봐요. 그 사건 상황 속에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원했던가요? 입술을 나만 들리게 움직여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말로 해봐요. 내가 뭘 원했던가요?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방해했나요? 그가 어떻게 했나요? 뭐가 나를 그렇게 언짢고 짜증나고 화나게 했나요? 날 방해하는 것이 뭐였나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봐요. 혼자만 들리게.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내가 했던 판단이 뭐예요? 그가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A에 어긋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좋아요. 내가 했던 판단은 뭐예요? 나는 그 순간에 그 상대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좋아요. 계속 눈을 감고 그 상황에 집중해요. 자,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몸의 긴장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니까 얼굴이 뜨거워진가요? 어깨가 긴장되는가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자, 머리가 불편한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어깨나 팔 이런 데가 긴장이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오케이. 내려요. 가슴이 답답해지시는 분 손 들어봐요. 가슴이. 오케이. 팔, 다리에 긴장감을 느껴지신 분 손 들어봐요. 팔, 다리가 긴장이 느껴지신 분. 좋아요. 잘하셨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해봐요. 자, 들리게 해봐요. 나한테 들리게 시작. 한번 해봐요. 시작.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큰 소리로 해봐요. 앞 사람이 들릴 수준으로 시작. 좋아요. 이번에는 아주 크게 내
그 불편함을 이야기해봐요. 시작.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책상을 두드리면서 주먹 쥐고 해봐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잘하셨어요.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호흡으로 돌아와 봐요. 아까 호흡이 분노를 조용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다 같이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소리를 내봐요. 시작. 좋아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둘.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셋. 이번에는 저 따라하세요. 마음이 고요한가요? 네, 고요함이요.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편안함이요. 방금 화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봐요. 방금 내가 화와 짜증을 표현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봐요. 떠올렸어요? 그 사람 표정이 어떤가요? 그 사람에게 행복하시기를, 편안하시기를, 안락하시기를, 나를 용서하세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과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군요. 나를 용서하세요.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알지 못한 채로 했던 말이고 행동이었기에 오늘 당신을 용서합니다. 행복하시길, 편안하시길, 안락하시길.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한 가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볼래요? 예. 방금 전에 여러분 웃으셨죠? 예. 마음이 행복해서 웃으신 거예요? 웃으니까 지금 행복해진 거예요? 만만치 않죠? 마음이 행복하니까 미소가 나온가요? 명상을 하고 마음이 행복해져서 미소가 지어졌는가? 아니면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행복해졌나요? 잘 모르겠어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어떤가요? 행복해요? 네, 웃으니까 행복한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하니까 웃음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전통적으로 우리는 행복하면 미소를 지은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미소 짓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저 너머는 그는 분명히 행복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얼굴 표정이 행복하니까 그의 마음도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임스하고 랑케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그게 아니래요. 웃으니까 어떻게 했다? 행복하다. 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실험을 해가지고 그 증명을 해냈어요. 주먹을 쥐고 뒤로 넘겨봐요.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긴장. 뭐라고요? 긴장. 천천히 힘을 빼면서 내려놔봐요. 서서히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요. 지금 어깨가 어떤가요? 이완. 이것을 이완됐다 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이 이론에 따르면 웃으니까 신체 변화가 감정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웃으시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변한다? 편안하고 행복하다. 좋아요. 옆 사람을 봐요. 옆 사람을 보면서 방금 전에 주먹을 쥐고 넘겨봐요. 옆 사람 보면서 힘에다 팔에다 힘을 줘봐요. 긴장을 하니까 어때요? 인상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마음도 어때요? 불편해지죠. 주먹을 쥐어봐요. 왼손만. 그러면 옆 사람 봐봐. 아주 심각해, 표정이. 근데 안 그런가요? 이번에는 오른손을 쥐어봐요. 오른손. 옆 사람 봐봐. 지금 게임처럼 하니까 웃는구만. 근데 실제로 주먹을 쥐면 옆 사람 보면 어때요? 그리고 옆 사람도 무섭죠? 주먹이 날아올 것 같죠? 다시 한번. 그래서 긴장을 하면 어떻다? 불안해져요. 근육의 긴장이 불안을 만들고, 근육의 긴장이 분노를 만들고, 근육의 긴장이 짜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 잘 내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신체를 만져보면 어때요? 단단해요. 그래갖고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항상 아파. 근데 나이가 들면 짜증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면 더 많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보실래요? 어떤 타입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짜증이 많아지고 신체 긴장이 많아진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된다? 찜질방하고 안마 마사지를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완을 의도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근데 긴장이 많이 되면 나중에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그 뇌 혈압에도 문제가 생기고, 치매에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뇌가 경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력 감퇴 같은 것도 온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근육이 이제 쇠퇴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속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완명상. 뭐라고요? 이완명상. 그래서 제가 이완명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완명상을 우리는 이걸 16 근육을 긴장했다, 이완했다 하는 스타일이 있고, 8개 근육을 긴장했다, 이완했다 하는 스타일이 있고, 오늘은 5개만.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그렇게 근육을 긴장시켜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긴장을 7, 8, 90으로 해주면 강한 타격이 오더라도 그걸 유연해질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4, 5밖에 근육이 견디지 못하면 외부 충격이 7, 8로 오면 근육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해요. 그래서 이완도 중요한데 뭘 해야 돼요? 긴장도 중요해요. 그래서 긴장과 이완을 함께 하는 게 핵심 요인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어깨와 허리는 등받이에다 기대시고, 네. 그리고 뒤에다 딱 젖혀서 몸무게를 등받이에다 맡기시고, 자, 그리고 눈은 감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뒷머리가 의자 뒤쪽에 접촉이 되도록 푹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이완이 되는 거예요. 네. 맡기세요. 나의 몸을 부처님에게 맡기고 힘을 쭉 빼세요. 천천히 두 손에 주먹을 천천히 쥐어서 긴장. 그 긴장하는 데다 집중해요. 이때 숨을 들어 마시면서 합시다. 그리고 극점에서 멈춰요. 숨도 멈추고. 바로 천천히 팔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이 지켜봄 때문에 우리는 명상이라고 불러요. 이걸 이완 명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면서 두 손에 힘을 주세요. 천천히 꾹 쥐고 극점에서 호흡을 멈춰요. 바로 이번에는 눈을 찔끔 감아요. 숨 들어 마시면서 눈을 감고 힘껏 감습니다. 숨을 멈추고 그러면 온몸이 긴장됨을 느껴요. 그리고 천천히 바로 숨 들어 마시고 다시 천천히 숨 들어 마시면서 눈을 감으세요. 힘껏 긴장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뜬고 힘을 쭉 뺍니다. 이번에는 두 발을 쭉 앞으로 뻗습니다. 힘을 줘서 앞으로 뻗어요. 발끝을 잡아당기면서. 네. 그리고 멈춰요. 극점에서. 그리고 긴장을 느끼고 바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원래 위치로 바닥에다 내려놓습니다.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좋아요. 편안함이요. 따라 마음속으로 해봐요. 시작. 편안함이요. 그 편안함을 느껴요. 고요함이요. 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내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요. 따라하세요. 그분이 행복하시기를. 그분이 평화롭기를. 그분이 안락하기를. 잘하셨어요. 좌우로 슬금슬금 어깨를 움직이시고, 네, 다리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두 손을 비비시고, 그리고 눈을 마사지 하십니다. 네, 바로 제 강의를 요약하면, 분노란 원하는 것이 나한테 있다. 근데 내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방해했다. 그럴 때 나는 느끼는 감정을 분노, 불쾌, 짜증, 화성남, 분노, 증오.
이걸 분노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다, 우리들은. 근데 우리들은 이 감정, 이 스펙트럼을 살아오면서 늘 다양하게 경험해 왔다. 근데 이걸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방법은 분명한, 첫 번째는 알아차림을 해야죠. 아,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무엇이 방해됐으며, 그래서 나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내가 자각을 해야 된다. 이게 자각이 안 되면 계속 나는 그 파괴적인 본능에 끌려다닐 거다. 그리고 이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가 방금 했듯이 이완. 쉬는 시간이나 지하철 탈 때 이 이완. 그리고 뭐 하라? 호흡을 명상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시라? 자비 명상. 따라해봐요. 자비 명상. 그렇게 하시면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하고 우리는 더 건강하고 부처님에게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바쁘고 무더운데 함께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